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를 이용한 문제죠. 변수 개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개념은 전 지울게요. 자, 문제가 뭐예요?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꿔달라는 게 문제죠. 아래와 같이 출력되게 해달래요. 즉, A가 10이 되면 되고 B가 5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만약에 풀어보지 않았다면 실행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요 포맷에 맞춰서 요게 뭐예요? 변수가 아니라 뭐죠? 값이죠. 그죠? 값이기 때문에 5잖아요. 5가 중괄호랑 치환이 돼서 5 출력되고 B가 10이니까 10이 치환돼가지고 B가 10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요 포맷에 맞춰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구현 부분에서 어떤 값을 조작을 하면 A가 10이 나오고 B가 5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자, 변수는 뭐가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A는 10 이렇게 쓰게 되면 기존의 5는 어떻게 된다고요? 9번째 라인 이후부터는 날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5라는 값을 다시 넣기 전까지는 값이 날라가고 그래서 A는 뭐다? 이때부터 10으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행해보면 A가 뭐가 나온다? 1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B는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5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시면 A는 10, B는 5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래요? 자,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 서로 바꾸는 건 똑같아요. 근데 숫자와 사칙 연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는 10, 그 다음에 B는 5 써주면 사실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숫자를 쓰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A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 A는 뒤쪽에 있는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그렇죠, 값이죠. 값 5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A 해가지고 A에다가 10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실행했을 때 A는 10이 나오잖아요. 왜요? 요거 5고 요거 5니까 5 플러스 5니까 되지만 자, 제가 뭐 쓰지 말라 했죠? 사칙연산도 사용하지 말래요. 사칙연산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것도 사용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강사님이 대인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 했으니까 지금 A한테 우리가 10이라는 값을 줘야 되니까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주면 된다? B를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못했다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선뜻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돼요? 10이기 때문에 A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지금 준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A에다가 10 줬다고 이 B가 값이 바뀔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값이에요, 값. 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B가 5가 되면 되니까 B에다가 A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셨을 때 제대로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출력이 안 되죠. 둘 다 10 나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지금 10번째 라인에서 우리가 A에다가 뭘 줬어요? 이거 B는 뭐예요? 변수예요? 10이에요? 10이죠? 그러면 A 10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10번째 라인부터 A는 뭘로 봐야 돼요? 얘는 10으로 봐야죠. 5가 아니라 1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10, A도 10, B도 1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B가 5가 나오면 되는 게 이 문제의 취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드레이터를 어디다 보관을 해놔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메일, 그죠? 뭐 구글 드라이버 이용하는 사람은 구글 드라이브 이용하겠고, 네이버 엠박스 이용하시는 분은 엠박스, 아니면 뭐 USB, 그 다음에 뭐 아니면 하드디스크 등등.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바로 저장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공간을 여기서 딱 공간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뭘 떠올려야 돼요? 이제 변수라는 걸 떠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다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의 이름을 C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C라는 녀석한테 어떤 값을 줄 거냐면 A라는 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뭘로 봐야 돼요? 이거 프로그램 딱 실행했을 때 얘는 뭘로 봐야죠? 얘 뭐예요, 여러분들? 5잖아요, 5. 그죠? 그러니까 C한테 지금 5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했다 해가지고 이 B가 5가 출력될까요? 아니죠. B는 여전히 10이에요. 그러면 5를 가지고 있는 누구를 B한테 주면 될까요? 바로 C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A가 10이 나오고 B가 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체인지를 해봤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수합이라고 합니다. 변수 수합. 자, 변수 수합이 뭐냐면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교체했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참고로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요거는 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 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꿀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을 바꾸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쨌든 변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언어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는 우리가 떼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변수는 무조건 써요. 됐습니다.